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주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다녀간 날이었대요. 아이가 먹고 간 과자 봉지 2개하고 요구르트 병 하나. 평소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셨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과태료 18만 원.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요? 그 전화로 여쭤보시니 답변이 이랬답니다. 과자 봉지는 비닐류로 분리해야 하고 요구르트 병은 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세요. 18만 원도 너무 아깝고 본인이 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단속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했어요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쓰레기 버리기는 이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골목에 아무 봉투나 내놓으면 청소차가 가져갔죠. 분리수거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섞어서 버렸어요. 90년대 들어서 분리수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느슨했습니다. 대충 비닐은 비닐끼리, 캔은 캔끼리, 그 정도만 지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 종량제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느슨했죠. 봉투 안에 뭘 넣든 대충 분리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요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마다 CCTV가 빼곡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봉투를 버렸는지 다 찍힙니다. 예전엔 CCTV가 있어도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4K 고화질 카메라입니다. 밤에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AI 기술까지 도입됐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불법 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AI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투 개봉 단속의 일상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단속 직원들이 정말로 봉투를 뜯어봅니다. 예전엔 가끔 의심되는 봉투만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위로 엽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열어봅니다. 안에 뭐가 들었나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진 찍고 기록합니다. 비닐 하나, 플라스틱 하나, 음식물 조각 하나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안 된 게 나오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 번째, 영수증 추적 시스템.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봉투 안에서 마트 영수증 한 장만 나와도 그 영수증에 적힌 카드 번호로 주인을 찾아냅니다. 병원 진료비 고지서 한 장 나오면 병원에 전화해서 환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 요청은 합법입니다. 택배 송장 한 장 나오면 송장 번호로 받는 사람을 추적합니다. 회사 명함이나 메모지 한 장 나오면 회사에 전화해서 누구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추적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쓰레기 대란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 문화가 폭발하면서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쓰레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42% 증가했습니다. 비닐 쓰레기는 무려 68% 증가했습니다. 매립지는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6년이면 완전히 찰 예정입니다. 그 이후엔 어디에 버릴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소각장도 한계입니다. 전국 소각장 가동률이 90%를 넘었습니다.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재활용의 경제성입니다. 더러운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기름 묻은 플라스틱, 양념 묻은 비닐, 음식물 섞인 종이. 이런 건 재활용 공장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받는다 해도 세척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깨끗하게 분리해서 버리게 만들자.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강력한 단속과 높은 과태료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 지자체 재정 문제입니다. 이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과태료는 지자체 수입입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과태료 수입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쓰레기 관련 과태료 수입이 2023년 48억 원에서 2024년 8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기업 책임의 개인 전가입니다. 이건 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과대 포장은 누가 합니까? 기업입니다. 재활용 안 되는 복합 재질 포장재는 누가 만듭니까?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포크, 비닐봉지를 마구 쓰게 만드는 건 누구입니까?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처리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개인 소비자한테 돌아옵니다. 기업은 편하게 플라스틱 포장을 하고 우리는 그걸 깨끗이 씻어서 분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입니다. 공정한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하신 마음.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살았는데 쓰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다니.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데 우리 보고 다 외우라고? 맞습니다. 억울하십니다. 당연히 억울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직 1990년대에 있지만 세상은 이미 2025년입니다.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화를 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과태료는 나옵니다.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제대로 알아볼까요? 복잡한 규정, 머리 아프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헷갈렸습니다. 쓰레기 분류 기준을 찾아보니 항목이 수십 가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딱 5글자로 정리했습니다. 풀깨상음문. 플라스틱은 깨끗이, 상업용 금지, 음식물 따로, 문서 조심.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플라스틱은 깨끗이. 요구르트 병, 배달 용기, 샴푸통, 세제통, 반찬 용기. 이런 플라스틱들은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아니, 조금 더러우면 어때요? 어차피 재활용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기름기나 양념이 조금만 묻어도 그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더러운 플라스틱 하나가 깨끗한 플라스틱 100개를 다 못 쓰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재활용 공장에서는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합니다. 한 트럭에 수백 개, 수천 개의 플라스틱이 섞입니다. 그 중에 더러운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기름기가 다른 플라스틱들한테 다 묻습니다. 결국 그 트럭 전체가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8세 최동훈 어르신. 치킨 시켜 드시고 양념이 묻은 용기를 그냥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으셨습니다. 단속 직원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양념 묻은 용기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용기에 붙어있던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치킨집을 찾아냈습니다. 치킨집에 전화해서 이 날짜 이 시간에 이 동네로 배달한 고객 연락처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동훈 어르신을 찾아냈습니다. 과태료 12만 원. 이건 몰랐어요 하시더라도 이제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버리는 4단계. 1단계 내용물을 완전히 비웁니다. 남은 음식, 양념, 액체를 다 쏟아내세요. 2단계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찬물로는 기름기가 안 빠집니다. 뜨거운 물로 여러 번 헹구세요. 3단계 겉에 붙은 스티커나 상표를 떼어냅니다. 이게 다른 재질이라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손톱으로 긁어서라도 떼어내세요. 4단계 완전히 말립니다. 물기가 있으면 다른 플라스틱들을 오염시킵니다. 햇볕에 말리거나 행주로 닦아서 말리세요.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번거로운데요? 맞습니다.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12만 원 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기름기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진다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플라스틱인데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돼요? 네, 됩니다. 더러운 플라스틱을 재활용함에 넣는 것보다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습니다. 다른 깨끗한 플라스틱들을 오염시키지 않으니까요. 2. 캔은 구멍 뚫고. 음료수 캔, 참치캔, 과일 캔은 쉽습니다. 내용물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고 캔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탄가스, 살충제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같은 압력캔입니다. 이건 반드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압력캔 안에는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상태로 버리면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압착될 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폭발까지 하겠어요? 합니다. 실제로 폭발합니다. 작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수거 차량 직원 한 분이 2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속이 아주 강력합니다. 부탄가스를 구멍 안 뚫고 버리면 과태료가 무려 30만 원입니다. 어떻게 구멍을 뚫을까요? 압력캔 안전하게 버리는 법. 1단계 내용물을 완전히 비웁니다. 분무 버튼을 꾹 눌러서 쉬익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비우세요. 2단계 바람이 잘 통하는 야외로 나갑니다. 베란다나 마당이 좋습니다. 절대 실내에서 하지 마세요. 3단계 송곳이나 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캔 옆면에 작은 구멍 2개에서 3개를 뚫으시면 됩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4단계 캔 수거함에 넣습니다. 송곳이나 못이 없는데요? 망치나 드라이버로 두드려서 찌그러뜨리세요. 그것도 구멍 뚫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상업용은 절대 금지.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과태료가 가장 센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 한 장, 은행에서 받은 안내문 한 장,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 한 장, 가게에서 쓴 영수증 한 장. 이런 거 하나라도 집 쓰레기 봉투에 넣으시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A. 종이 한 장이 뭐가 대수예요? 아닙니다.
이게 대수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쓰레기는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반드시 사업장 전용 봉투로 버려야 합니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불법 투기가 됩니다. 실제 사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 서류.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1세 김순옥 어르신.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퇴근할 때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 몇 장과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집에 와서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버렸습니다. 단속 직원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이 메모지 누가 썼나요? 김순옥 어르신을 찾아냈습니다. 과태료 45만 원. 둘째, 병원 영수증.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6세 이영희 어르신.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 오셨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습니다. 단속 직원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영수증에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5만 원. 병원 영수증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는 설사병원이나 은행에서 받은 거라 해도 반드시 파쇄해서 버려야 합니다. 4. 음식물은 따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봉투나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조금도 안 됩니다. 밥 한 숟가락, 국물 조금, 과일 껍질 한 조각이라도 음식물은 음식물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75세 박정희 어르신. 저녁에 귤을 드셨습니다. 귤 껍질 3조각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과태료 8만 원. 귤 껍질 3조각 때문에요? 네, 그 때문입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한 조각이라도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5. 문서는 조심. 마지막으로 문서입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 문제이기도 하고 과태료 추정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트 영수증, 택배 송장, 고지서, 명함, 은행 안내문. 이런 거 그냥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주워가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추적입니다. 단속 직원들이 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반드시 손으로 찢거나 파쇄기로 갈아서 글씨가 안 보이게 만든 후에 버리셔야 합니다. 손으로 찢는 것도 귀찮은데요? 그럼 태우세요. 베란다나 마당에 양은 냄비 하나 놓고 서류를 태워서 재로 만드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희 채널 댓글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건 음식물이에요. 일반 쓰레기예요?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입으로 생각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동물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돼지, 닭, 소 같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90%는 맞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1. 딱딱한 뼈, 닭뼈, 돼지뼈, 소뼈, 생선가시, 오리뼈, 양뼈. 이런 건 동물들도 씹기 힘듭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태료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살은 음식물 쓰레기, 뼈는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칼로 살을 발라내서 따로따로 버리셔야 합니다. A.
그게 어디 쉬워요? 치킨 뼈에 붙은 살을 일일이 발라내요?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뼈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살점이 많이 붙은 건 최대한 발라내서 음식물로, 발라내기 힘들면 그냥 뼈째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살점 조금 붙었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과태료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6세 이정희 어르신. 치킨 드시고 뼈를 버렸는데 살점이 좀 많이 붙어 있었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단속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뼈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분리 안 하셨네요. 과태료 9만 원. 2. 딱딱한 껍데기. 계란 껍질,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홍합 껍데기, 게 껍데기, 새우 껍데기, 호두 껍질, 밤 껍질, 땅콩 껍질, 은행 껍질, 잣 껍질.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딱해서 동물들이 못 씹습니다. 퇴비로도 안 됩니다. 썩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계란 껍질도 일반 쓰레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계란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틀렸습니다.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3. 냄새 강한 채소 껍질.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대파 뿌리, 생강 껍질. 이건 동물들이 싫어합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요. 먹으면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파는요? 파 뿌리만 일반 쓰레기예요? 아니면 파 전체가 일반 쓰레기예요? 파 뿌리만 일반 쓰레기입니다. 파줄기나 잎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도 됩니다. 4. 짠 음식. 된장, 고추장, 쌈장, 젓갈, 간장. 이런 장류는 염분이 너무 많습니다. 동물들한테 해롭습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김치는요? 김치도 짜잖아요. 김치가 좀 복잡합니다. 김치를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맛을 완전히 없애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김치를 헹궈야 할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김치 때문에 기계가 자주 고장납니다. 염분이 기계를 부식시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김치는 헹궈서 버리라고 공지합니다. 그럼 매번 김치 헹궈야 해요? 네, 헹구셔야 합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헹구지 않은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5. 섬유질 많은 것. 옥수수 속대, 옥수수 겉껍질, 한약재 찌꺼기, 녹차잎, 한약 찌꺼기. 섬유질이 너무 질깁니다. 퇴비가 안 됩니다. 사료로도 부적합합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6. 큰 씨앗. 복숭아씨, 자두씨, 살구씨, 망고씨, 아보카도씨. 너무 크고 단단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과일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왜 씨앗은 일반 쓰레기예요? 씨앗이 너무 딱딱해서요.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7. 차 찌꺼기. 녹차 티백, 커피 찌꺼기, 보리차 찌꺼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티백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티백 안에 들어있는 차잎은 음식물이지만 티백종이나 부직포는 다른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티백재로 버리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티백을 뜯어서 차잎만 따로 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차잎은 음식물 쓰레기, 티백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귀찮으시면 그냥 티백재로 일반 쓰레기에 버리세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1. 부드러운 과일 껍질. 사과, 배, 바나나, 귤, 오렌지, 자몽, 레몬, 키위, 포도, 딸기. 이런 과일 껍질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수박이나 멜론 껍질은요? 수박, 멜론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니까 잘게 자르세요.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2. 채소 다듬은 것. 감자 껍질, 당근 껍질, 오이, 호박, 배추, 상추, 깻잎, 무. 이런 채소 부스러기는 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양파, 마늘, 팥뿌리는 제외하고요. 3. 먹다 남은 밥, 국, 반찬. 밥, 국수, 빵, 떡, 과자, 나물, 김치 헹군 것, 두부, 콩류. 생선 살갗이 제외, 고깃뼈 제외, 계란 껍질 제외. 이런 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죠. 4. 상한 음식. 이거 상했는데 버려도 돼요? 됩니다. 상해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곰팡이 핀 빵, 상한 우유, 썩은 과일.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처리장에서 고온으로 소독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꿀팁. 3초 물기 제거 습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전에 딱 3초만 투자하세요. 채반에 받쳐서 물을 빼거나 손으로 가볍게 짜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물기가 많으면 악취가 심해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무게도 늘어납니다. 물기가 많으면 쓰레기 무게의 60%가 물입니다. 물을 버리는 셈입니다. 처리 비용도 올라갑니다. 물이 많으면 말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결국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르는 이유가 됩니다. 물기만 빼도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30% 줄어듭니다. 냄새도 줄고 비용도 줄고 환경도 지킵니다. 3초만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걱정 마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정 봉투를 꼭 쓰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마다 봉투가 다릅니다. 집 근처 마트나 편의점 가셔서 우리 동네 종량제 봉투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점원이 알아서 해당 지역 봉투를 줍니다. 검은 봉투나 다른 지역 봉투 쓰시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둘째,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꼭 확인하세요. 봉투를 묶기 전에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플라스틱 들어갔나? 비닐 들어갔나? 캔 들어갔나? 음식물 들어갔나? 서류 들어갔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 습관 하나가 과태료를 막습니다. 3초입니다. 딱 3초만 투자하세요. 셋째, 개인정보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영수증, 고지서, 명함, 택배 송장. 이런 거 그냥 버리지 마세요. 손으로 찢으세요. 이름이 안 보이게 찢으세요. 파쇄기 있으시면 파쇄기로 가르세요. 파쇄기도 없고 찢기도 귀찮으시면 태우세요. 베란다나 마당에 양은 냄비 놓고 서류를 태워서 재로 만드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넷째, 배출 시간과 장소를 지키세요. 쓰레기 버리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월, 수, 금입니다. 어떤 동네는 화, 목, 토입니다. 어떤 동네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어떤 동네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너무 일찍 내놓거나 아무데나 버리면 CCTV에 찍힙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아파트는 관리실에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참, 주민센터 가시면 분리수거 안내문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품목별로 다 정리돼 있습니다. 받아서
냉장고나 현관 벽에 붙여놓으세요. 헷갈릴 때마다 보시면 편합니다. 5째, 모르면 꼭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에 버려야 하지? 헷갈리시면 절대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해서 버리면 틀립니다. 틀리면 과태료입니다.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해 두세요. 모를 때마다 전화하세요. 저기요, 이거 어디에 버려야 해요? 물어보세요.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데 안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헷갈렸던 것들이 많았어요. 계란 껍질이 일반 쓰레기인 줄 몰랐습니다. 김치를 헹궈서 버려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 일주일만 신경 쓰시면 그 다음부턴 습관이 됩니다. 한 달만 하시면 몸이 기억합니다. 석 달만 하시면 생각 없이 하게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지구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끗하게 분리한 플라스틱 하나, 그게 다시 플라스틱이 됩니다.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물기 뺀 음식물 쓰레기, 그게 퇴비가 됩니다. 땅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버린 쓰레기 한 봉지, 그게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집 봉투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붙일 분리수거 안내문도 받아오세요. 동주민센터 전화번호도 저장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딱 3초만 투자하세요. 봉투 묻기 전에 3초. 그 3초가 여러분의 돈을 지킵니다. 그 3초가 지구를 지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